충격 실화 대한민국 살인 사건 파일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 프롤로그 새벽의 슈퍼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작은 가게 나라 슈퍼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어 있던 박씨 부부와 77살의 장모 유할머니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강도들에게 테이프로 결박됩니다. 강도들은 금품을 챙겨 달아났고 잠시 뒤 할머니는 다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질식사 사건의 이름은 곧 이렇게 불렸습니다.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 제1장 너무 빠른 범인들. 사건 발생 9일 후 3명의 청년을 체포합니다. 19에서 20살. 사건 현장 인근에 살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자백을 받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이들은 각각 3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2장 자백의 대가. 세 청년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잠을 재우지 않았고 원하는 말을 할 때까지 몰아붙였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그들은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억울함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제3장 묻힌 진범. 사실 사건 직후부터 다른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1999년 말 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다른 용의자 3명을 검거합니다.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고 구체적인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범인은 처벌됐다. 진실은 그렇게 서류 속에서 봉인되었습니다. 제4장 한 사람의 집요한 질문. 이 사건을 다시 꺼낸 사람은 수사기관도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전주교도소의 천주교 교화위원 박영희. 그는 수감 중이던 청년의 상담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사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박영희는 경찰서와 검찰을 찾았지만 모두 거부당하고 수소문 끝에 피해자 유족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 최 씨는 구속된 임모 씨의 목소리를 듣더니 이 목소리는 범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박영희와 유족 최 씨 그리고 동료 교화위원 한 명은 전주지검에서 풀어준 용의자의 육성 녹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이제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발빠르게 수감자들의 가족을 찾아갔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다 생활고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제5장 증거는 있었고 길은 없었다. 박영희는 서울로 올라가 변호사, 인권단체, 언론사를 전전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교도관과 동료 교화위원들의 만류로 간신히 서류를 갖출 수 있었던 단 한 명만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기각. 2000년 전주지방법원 그리고 2001년 광주고등법원까지 모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방송을 통해 잠시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상황은 급변합니다.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용의자 중 한 명이었고 유족 앞에서 사죄하며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협력하겠다. 진실은 그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범 한 명은 이미 자살로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한 명은 끝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진실은
모두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제6장 다시 열린 법정. 수년의 설득과 좌절 끝에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향합니다. 변호사 박준영. 그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999년 당시 촬영된 현장 검증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찰은 이렇게 해, 다시 해, 말해, 자백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7장 17년 만에 무죄.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법원은 말합니다.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17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4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무죄는 확정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복역한 세 사람은 형사보상을 받았습니다. 총 11억 원. 그러나 질문은 남았습니다. 누가 이들을 감옥에 보냈는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 검사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특진했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재심이 시작되자 1심 배석 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한 비판과 사과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4일 과거의 오심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는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을 위한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에필로그. 조작은 끝났는가?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한 번의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자백에 의존한 수사, 의심을 외면한 판단, 책임지지 않는 구조. 세 청년의 17년은 그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무고한 사람은 누가 보호하는가?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은가? 조작된 진실 위에 세워진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은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남긴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